불쌤의 거꾸로 한국사, 조선의 신분제도와 양반문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신분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어떠하였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0쪽입니다. 먼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법제상 신분이 몇 가지였을까?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양인과 천민. 그래서 이러한 신분제도를 양천제라고 하죠.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선의 신분은 4개 아닌가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 양인과 천민 2개밖에 없었던 신분제도, 경국대전상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인이 양반, 중인, 상민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신분제도로 굳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양반과 평민을, 상민을 구분하는 반상제가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양반은 양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배층인 중인들도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눈다 하면 지배층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평민, 상민 는 이 상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고명하신 스님께서 왜 천민에 들어가 있나요? 네, 일부러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이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승려를 그려놓은 이유는 조선이 유교국가죠. 숭유 억불 정책에 따라서 불교의 승려들을 천민으로, 사대문 안에도 못 들어오겠다는 걸 일부러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양인은 자유민으로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고 과거 응시 자격이 있었습니다. 천민은 비자유민이죠. 국가나 개인에게 소속되어 천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인 내에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신분제도로 굳어진 게 반상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양반, 두 량자입니다. 뭐가 두 개라는 거죠? 문반과 무반,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해서 양반인 겁니다. 그래서 본래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양반 관료제 사회가 정비되면서 이제 이 신하들 뿐만 아니라 관리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불리게 된 거죠. 양반. 양반은 생산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층이죠. 그래서 토지가 있고 노비도 가지고 있으니 이 노비를 생산수단으로 삼아서 토지에서 생산력을 확보하면 될 것이고, 자기는 자기 소양을 위해서 과거시험 준비를 하는 이런 여유계층, 유한계층이 바로 양반입니다.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리해 나갈 수도 있고 음서, 청거 등을 통해서 주요 관직을 차지합니다. 각종 특권을 보장받고 국역을 면제받는 거죠. 나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 계층은 이제 중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운데 사람이네요. 양반과 상민의 중간에 있다. 중인 아니겠습니까? 아까 앞에 그림에서 갓을 작은 갓을 쓰고 있는 애들이죠. 중인.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그려야겠다. 중인. 사또가 여봐라 이방이라고 하면 하고 가는 지방 향리, 그리고 중앙관청의 서리, 그 다음에 기술관, 이런 애들이 중인이죠. 중인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양반과 상민의 중간계층이라는 뜻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을 이야기합니다. 역관, 통역관, 그 다음에 의원, 그 다음에 서리, 향리 등의 하급관리들이 다 중인들이고, 양반의 첩의 자식들을 또 서얼이라 해서 이들도 중인으로 넣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좀 기분이 나쁘겠죠. 자신들은 당당한 중인들인데 양반의 첩의 자식들과 함께 그 중인층으로 분류된다는 게 기분 나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인이지만 서얼이다 해서 중서라고 해서 구분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얼은 서와 얼의 합성을 하는 거 아십니까? 서른 서자는 양반과 그 다음에 평민 양인첩 사이에서 난 애를 서자라고 하고, 얼자는 양반과 천민 첩 사이에서 낳은 애가 얼자입니다.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은 서자일까요? 얼자일까요? 어머니가 그 집 노비였으니, 홍당함 때 노비였으니 얼자가 맞겠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이나 행정 실무 능력 같은 경우는 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잘 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 직역을 세습받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처음에는 양반의 자식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경국대전에서 서얼 차별이 법제화됩니다. 그래서 이 중인인 서얼들은 문과시험을 볼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주로 무과나 잡과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분 상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민. 상민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상자가 이상자를 씁니다. 상민은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민 또는 양인 등으로 불렸습니다. 여기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상민이냐? 대부분이 농민이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자, 그리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은 농민이겠죠. 이 사람들은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고 과거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만 법제상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하급 기술직이나 무반으로 진출을 보통 할 수는 있었습니다. 수공업자, 장인들입니다. 관청에 소속되어서 관영수공업에서 관청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죠. 남는 것은 시장인데다 팔 수도 있었습니다. 상인, 조선은 유교국가여서 이 상인들을 굉장히 천시하죠. 그래서 농본 억상 정책, 농업을 근본으로 여기고 상업을 천신, 억제하는 농본 억상, 유교적인 경제관 때문에 같은 양민에서도 상민이지만 특히나 농민에 비해서 천대를 받았죠. 인간 말종들이나 장사를 한다 해서 말업, 상업을 말업이라고 굉장히 낮게 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허가받아 장사를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부는 양민입니다. 몸은 양민이에요. 근데 하는 일, 역은 굉장히 천한 사람들. 실양, 역천이라고 불러서 신분상 양인이지만 힘든 일,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수군, 관청의 자벽인 조례, 형사 업무를 보는 나장, 지방 고을의 자벽을 담당하는 일수, 봉수꾼, 역에 근무하는 역졸, 조은업에 종사하는 조졸, 이렇게 좀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낮게 보는 풍토는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다 지우고 마지막으로 천민, 천한 사람들이죠. 천민,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노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되죠. 그래서 수 셀 때도 입구자 1929 단위가 9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곧 천민이다 라는 일천직천제가 적용됐습니다. 노비에는 공노비가 있고
개인의 노비, 사노비가 있죠. 공노비는 관청의 잡무를 보는 이벽 노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따로 살면서 토지를 경작하는 그런 노비들도 있습니다. 외거 노비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사노비는 주인이 거느리고 사는 솔고 노비와 따로 떨어져 사는 외거 노비가 있다. 이 외거 노비는 자신들의 몸값을 바쳐야 되죠. 신공이라고 해서 몸값을 바친다. 이 사람들은 따로 살기 때문에 재산 소유도 가능했고, 그래서 실제로 사는 처지는 일반 농민과 유사했다. 오늘은 신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